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의 최기철입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소송 비용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패소한 것만도 억울한데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 이거 돈 없으면 소송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만도 아닙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습관적이고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실제로 억제되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 오늘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문제를 법대위에 올리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모시기 전에 우선 사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파가 며칠째 몰아친 지난 1월이었어요. 대형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끄러져 척추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백화점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였는데 물기가 있었고 이것이 빙판이 돼 사고가 난 것이었죠. 백화점 직원이 절 발견했지만 머뭇대고 있었고 지하철역 직원은 한참 뒤에 오더군요. 그러는 사이 보다 못한 시민이 119에 신고해줬지만 40분 뒤에야 도착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급히 수술이 필요했지만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후유증을 얻어 평생 사지가 마비된 채 살아야 한답니다. 백화점 지하철역 담당 공사,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어요. 제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소송 비용만 1억이 넘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항소하자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네, 사연 잘 들으셨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저희가 좀 가공을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또 일어날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당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토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도와주실 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역할 분담을 저희가 했는데 민사소송 패소자 부담제 이걸 완화하자는, 폐지는 아니시잖아요. 예. 완화하자는 입장이 이제 박 변호사님이시고, 네. 그냥 유지하자라는 입장이 이제 신 변호사님이신데, 우선 그 박지희 변호사님께서 이 민사소송 패소자 부담제 이게 어떤 제도인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보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서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민사소송법 109조 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할 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소한 당사자는 그 법원에 내는 비용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대한 근거가 뭐 이제 학설마다 뭐 형벌이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게 뭐 제소하는거나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거나 소송을 받는 응소라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패소자의 부담을 형벌이나 손해배상으로 보는 건 좀 부당하고 사회 정책적 고려가 있는 보상설이 보상설.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대법원은 이 패소 당사자의 과실의 유무, 소송 능력의 유무 등 주관적 책임과 관계없는 그냥 딱 단순한 결과에 따른 책임이다 결과에 라고 따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완화, 폐지는 아니지만 이제 완화하자는 입장이신데 그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는 이제 민사소송 지금 나온 판례처럼 저도 의료소송을 많이 예. 법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전문 소송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의사와 그냥 환자의 대립은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뭐 CCTV 같은 것도 있지만 수술실에 CCTV는 아직 없고 그냥 보는 의료 관련 기록을 보면서 잘못된 거를 과실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의료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하는 비율은 1%. 그래요? 그리고 일부 승소하는 경우도 전 소송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1심에서 저희가 일부 승소했는데 2심에서 뒤집어져가지고 패소하고 3심 또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소송 비용을 본인은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의 완화가 되지 않는 입증 책임의 부담이 있는 전문 소송이나 네. 공익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음. 달리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입장입니다. 이제 공익 소송의 개념에 대해서는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 패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 비용을 물게 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예. 왜냐하면 승소하게 되면 이익은 전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누지만 패소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염전 노예 사건 있었잖아요. 예.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안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근데 졌죠. 대법원까지 가서 내야 되는 비용은 700만 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충분히 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위해서 국가나 신안군에서 너네가 눈 감아주지 않았냐라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결국 졌고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이게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게 196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었는데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90년에 개정이 되면서 처음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90년도쯤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 당시에 뭐 약간의 군부 뭐 독재 시절도 있었고 지나면서 예. 어떤 시민사회나 어떤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지 않고 그냥 약간 깜깜이 개정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30년 동안에는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했다는 거죠. 예. 박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신중훈 변호사님께서는 반대, 그러니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신데, 예.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우선 뭐 이게 뭐 특별히 공익 소송이나 의료 소송, 뭐 소위 말하는 전문 소송을 분리해서 일반 소송과 분리해서 이 경우에만 특별히 예외를 두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합리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현행의 그 민사소송법에 보더라도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긴 하지만 약간의 예외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당사자가 뭐 이제 그 불필요한 거를 하는 다음에 소송 비용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꼭 필요한 거를 하는데 필요한 행위로 인해서 말미암은 소송 비용 이것들은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모든 거에서 예외를 두다 보면 사실 원칙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게 공익소송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뭐 이거 그 자기 본인과 관련이 없더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건 민사소송에서는 없어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이란 자기 권리 구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권리 구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개인의 권리 구제의 경우에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을 예외를 인정한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송에서 이게 공익적인 소송이냐 여부터가 이제 다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송에서 이제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게 공익소송이냐? 그럼 소송 비용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게 또 그게 또 이제 재판부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소송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비용이에요. 이게 왜 들어갔냐고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를 제기한 쪽에서 상관이 없지만 응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 근데 끝이야. 소송 비용도 못 받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그럼 소송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네? 나는 이거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불필요한 소송을 당해서 응소했다가 이긴 사람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까지도 당연히 보존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좀 내가 부담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쓸데없는 걸 하지 말아야지. 말씀하신 것은 남상소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 공익성이 더 크다. 그죠. 예.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소원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재판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소송이나 전문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나 예. 그다음에 남소나 남상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우선 재산에 따라서 변호사비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일종의 차별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상대방한테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공익적 성격이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르게 하는 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어요. 이게 2019년에 나온 거예요. 이거 최근이에요. 얼마 안 얼마 됐네요. 안 돼서 이런 의견이 뭐 그 사이에 뭐 변경이 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가 뭐 특별히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익 전문 소송 같은 경우도 패소자 부담제 합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예. 그 판례에 있어서는 이제 민사소송법 98조가 문제됐다기보다는 이제 권리남용 금지를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 헌법상 뭐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지 하면서 이제 격가지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98조가 재판 전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네. 해서 이제 소급 판단이 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소송 비용의 상환의 염려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이제 소송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소송 비용 자체가 이런 법원의 접근을 사실상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은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라고 제한하지만 판단을- 침해는 아니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렇죠. 이제 신 변호사님 이제 판사님을 하셨으니까 예. 아시겠지만 어떤 소송도 100대 0이 없어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송에 100대 0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판사님들의 심증이 49대 51이다. 그렇게 해서 51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49도 의미가 있는 건데 무조건 일부 청구가 기각이 됐다고 해서 49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맞는 말을 49를 한 사람보다 51이 이겼지만 그 49가 전부 다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위법행위로 인해서 시민이 보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보면은 그 부분에 일부 승소하면 보통 위자료니까 300만 원, 500만 원 나오면 소송 비용은 19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9의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보통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판결문을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왜 썼는지 모르니까 보통 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뭐 국가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보통 3천만 원 이상을 한다는 거죠. 단독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300만 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소액으로 가니까 판단을 받아보고 싶고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기 때문에 보통은 3천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속가를 키운다는 네,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는 속가의 규모에 따라서 수액 소송비, 사건으로 네, 가기도 하고 단독 네, 그러니까는 네, 네. 그 재판부에 이제 변론이 있는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위법행위로 인해서 300만 원이든 어떤 정도의 그 위법성 인정받았지만 결국은 9대 1을 물게 되면 항소심까지 가면은 자기가 받은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소송 비용으로 물어내야 되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법원에서 당연히 뭐 판단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승소와 패소 판단 못지않게 이제 소송 비용 부담도 좀 문제가 되지 않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소송 비용은 각자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각자 가거든요. 각자 부담이에요, 그건. 네,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익소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일반 사인이 뭐 대기업이나 뭐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익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그럼 일반인이 이겼을 때는 이쪽에다가 소송 비용을 뭐 변호사까지 다 부담하게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쪽에서 이겼을 때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거대기업이나 이겼을 때는 이 일반 사인한테는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판면적 이 소송 비용 납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이거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소송이라는 개념부터가 좀 정의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 그게 지금 뭐 공익소송이라는 명부를 내세워서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음.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을 환기시킨다든가 뭐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이거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인데 법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사건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정말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전 심리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정치 어떻게 보면 정치 쟁점화된 사건들 같은 위주로 자꾸 사건이 몰리다 보면 음. 그거 하는데 시간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잘 보호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뭐 소액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그래서 단독으로 가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본인이 설명을 듣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사실은 느낀 거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승소 패소가 소액이냐 단독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 약간의 불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거에서 그냥 원래는 300만 원짜리를 3천만 원 해서 자기가 10배로 늘렸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 부담은 자기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뭐 승소에서 40% 의견이 왜 50%그 완전히 묵살되고 소송 비용 막 해야 되냐? 사실 그건 알 수 없어요. 내가 내게 40%가 받아들였는지 30%가 받아들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송에 일부 인정된 경우는 당연히 그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 내가 일부 얼마나 이겼나는 알 수 있지만 그 판사가 어떤 심정으로 내가 49% 51%인지 아니면 90대 1인지 90대 10% 90% 10%인지 아니 뭐 51% 49%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판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뭐 공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간에 결론이 났으면 그냥 진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그게 내가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간에 사법부에다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간에 자기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응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 법정에 나와서 시간 들여 돈 들여 해서 이 소송에서 이겼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공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소송 명목으로 사건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는 비용 감면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지금 법무부랑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공익소송에 한해서는 패소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소송 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소송은 사실은 이제 공익이라는 것이 불확정 개념이잖아요. 뭐 약자 및 소수자를 권리 보호를 하자. 뭐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그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하자. 이런 소송인데 이 패소 당사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아 그냥 안 해야겠다. 돈이 없으니까 안 해야겠다. 보통 1심에서 지면은 2심을 못 가죠. 2심 돈까지 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많고 여기서는 이제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감면 대상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 공개 소송인 경우,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뭐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때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뭐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사실은 불확정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현행 뭐 다른 국회의원도 공익소송 패소 비용을 감면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법률안을 하였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가 민사소송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간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당사자는 공익소송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어떻게 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 공익소송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본 불만이라든가 어떤 자기 입은 불이익 같은 거를 그냥 어떤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존을 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막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마비돼요, 사실은. 근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면은 그 대한민국이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 소송 수행자라고 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변호사 비용 뭐 추가적으로 많이 드는 거는 잘 없어요. 물론 아주 큰 사건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송 수행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설사 뭐 공익소송에서 받아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뭐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어떤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의 법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거에 예외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변호사 비용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이것을 보존해주고 예를 들면 일종의 보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이걸 일정한 기간 동안에서 뭐 이거를 보험에 가입하면 이걸 상대방한테 물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지급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법령을 개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 법 체계에서 맞는 거고 예. 이것만 예외적으로 공익소송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데 그거를 그냥 떼가지고 이거 경우에만 패소자 부담이 아니라 뭐 각자 부담,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이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글쎄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소송과의 차별이 될 수도 있어서 예. 그건 오히려 적당하지 않고 다만 이걸 지급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그거를 좀 더 사회적으로 뭔가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부재책을 만들어야 부재책을 된다. 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시겠어요? 왜 이제 그 기자님 아시다시피 언론 노조가 SKT에 통신자료 열람 청구 소송을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재판의 금액을 감액해달라라고 이제 의견서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민변, 뭐 인권운동, 뭐 하시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 뭐 참여연대 많은 데서 이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 2016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통신 자료를 무단 제공하니까 시민사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때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고 통신 자료 제공 요청서를 공개해 달라라고 했지만 이제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말해서 그 기자한테 소송 비용을 1심, 2심, 3심 변호사 보수액이 93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하는 소송을 이제 이거는 이제 단체들이 공익 소송 아니냐 감액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이런 시민사회의 부당한 문제 제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회에서 계속 개정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무작정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그 기본권 보장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공익 소송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왜 그 MB 때 소고기 수입 반대 그 촛불 시위 했을 때 그 사찰이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 김종익 씨인가 그 예, 사람에 대한 이제 사찰이 문제됐을 때 그때 대법원에 이제 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그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확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가해자들의 이제 형사소송이 마무리됐고 이때 당시에 이제 불법행위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뭐 국가와 연대해서 공무원과 국가가 연대해서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라는 것이 인정된 금액이 1억이었거든요. 그때도 당시에 문제됐던 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김 씨가 80% 나머지 사람들은 그 국가가 20% 해서 손해배상금이 또 확정이 된 거예요. 5분의 4를 사실 또 내야 되니까 인지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럴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현행으로도 가능한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판사들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승소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승소했냐에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100% 했으면 상대방 무조건 지우고 뭐 예를 들면 5분의 1이었으면 5분의 4를 뭐 상대방한테 뭐 지우고 이런 식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행 그 변호사 보수 산입 조항과 그에 근거한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르면 충분히 감액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공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거나 충분히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건 전문소송,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 뭐 그게 뭐 입증 갖고 있는 뭐 정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입증의 곤란 때문에 뭐 패소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충분히 법원에서 그거를 심리해서 사실은 감액 충분히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해서 아우 이거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게 문제인 거지. 지금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요거를 좀 활용해서 변호사 범위형이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를 해서 좀 감액하는 경우로 하면 되는 거지. 아예 예외를 인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 패소자 부담 비율을 정하는 법관 출신이실까요? 그거 어떻게 정합니까? 기계적이에요, 그냥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00만 원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 10분의 1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의 9를 소송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 10분의 1이니까. 딱 기계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외 없이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약간 안 맞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바로 취하해줘야 될 소송인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래 취하해 보여. 그럼 나는 더 이상 소유 이익이 없거든요. 네. 그럼 내가 패소했단 말이에요. 카카.
네. 각하도 배송이. 그럼 내가 근데 이거 정당하게 난한 건데 얘가 그거를 법적으로 얘가 취하해 버리면 더 이상 판단할 게 없어져서 이제 기각이 네. 되거나 각하돼 버리는데 그럼 난 갑자기 폐소자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수송비용까지 담보해. 그럼 다 물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도 이게 사실 정당한 거예요. 공평한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의료소송을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나왔던 소개처럼 제가 의료소송을 제기해 보면은 보통 그 33살의 엄마가 아이 셋을 두고 죽었어요. 의료과실로. 죽은 경우가 있었는데 애들은 이제 계속 그게 의료소송 자체가 1심이 한 5년 정도를 끌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왔을 때 이제 1심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과실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또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과실 비율에 또 제한이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되는 경우 죽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의 이제 드는 비용은 없지만 신체 네. 감정 비용 만약에 뭐 사지마비가 됐거나 뭐 그럴 경우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다리가 잘리거나 이랬을 때 계속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때도 또 비용이 분명히 과실은 있는데 또 비용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기기도 힘든데 사실은 이기는 정말 힘든데 이기고 나서도 비용을 본인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소송 비용은 또 금액이 또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의료소송에서는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소송 비용 부담 부분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나 이쪽에서의 로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모든 거에 책임 이거 입증하면서 거의 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이야 상대방한테 입증하라고 하니까 뭐 의료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요새 CCTV도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사실 CCTV 설치하고 입증차를 전환해버리면 사실 이 부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죠. 의사협회는 우리 못하겠다. 또 타협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이게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저도 졌지만 소비용 부담 안 되는 걸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차피 구제가 전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런 전문적인 소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어떻게 보면 승소할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게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대 신문은 따로 안 하셔도 네. 예, 될까요? 충분히. 예. 그러면은 제가 저 시청자 배심원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다 드렸는데 앞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헌법소원 부분 그 예. 최근에 형사재판 절차에서 소송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부담을 한다는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아니 이 부분 아까는 민사에 대한 부분 얘기한 거가지고. 예, 민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그 아직 아까 근데 그 형사는 약간 좀 달라요. 다릅니까? 제가 그 왜냐면 얘기 형사는- 하려고 했는데 설명 좀 준비해서, 해주실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형사 재판 절차에서 형의 선고를 할 때 소송 비용 전부나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그 형사소송법 186조 1항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게 2021년 2월 25일자로 나왔잖아요. 이때 내용은 뭐냐면 이 소송 비용 자체가 이렇게 변호사 비용 같은 게 아니잖아요. 검사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우리가 물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의 여비, 뭐 감정 비용, 그런 뭐 부분이 이런 있군요. 거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르다는 거죠. 이 민사와.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거죠. 내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 소송 비용 자체가 증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한테 드는 비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추후 빈곤을 이유로 해가지고 소송 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희에게는 감면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형사 재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이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서는 항고하거나 할 수 있는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약간 민사랑 다른 거죠. 민사의 그렇군요. 비용은 조금만 넘어가면은 1,000만 원 될 수가 있어요. 1심, 2심, 3심에 가면. 하지만 이 형사는 뭐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 형사는 거의 부담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피고인 쓸데없이 시간 끌고 쓸데없는 증거 신청해가지고 예를 들면 증인을 막 수십 명씩 불러요. 그런 경우에 이거 너무 이게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은 부인해봤자 사실 부인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막 하면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게 만드는 거죠. 네. 어차피 국가 세금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쓸데없는 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너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뭘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네가 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
저기 소송 비용을 부담시켜서 어차피 그걸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국가 예산 또 예, 들어가는 예. 부분이 그래서 요거는 있으니까요. 조금 좀 성격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요. 네. 거라고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신문 서로 없으신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질문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논의의 초점이 이제 국가배상하고 이제 공익소송, 네. 그 국가배상 쪽 부분이 좀 많이 많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두 변호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 변호사님께 무슨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예. 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6대 로펌을 다 선임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겼어요. 예. 진실 뭐 그 얘기는 뭐 차치하고 하더라도 일단 결과는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막대한 로펌에 뭐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 패소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정해져 원래 있어요. 자체가 정해져 변호사 있습니까? 예, 보수 규정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속가에 따라서 속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거에서 금액에 따라서 몇 %로 이제 변호사 보수를 산입할 거냐에 따라서 인정.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변호사비가 몇 억이 나올 그런 가능성은 거의 아예 그런가요? 전무하고요. 뭐 몇 천억 뭐 몇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고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몇백만 원 단위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뭐 몇 천만 원이 나왔다, 몇 억 상대방이 김현정을 선임했는데 그럼 내가 김현정 변호사 비용 다 내줘야 되냐 그건 이런 걱정은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소송이에요. 소가가 1,000만 원인데 내가 그냥 감정 때문에 내가 꼭 이겨야 되겠어. 김현장 뭐 1억을 주고 내가 김현정을 선임했단 말이에요. 졌다고 상대방이 졌다고 해서 1억 원짜리 1억 원 변호사 비용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의 소송인데 그러면 요 정도 변호사 비용만 비급하면 된다라고 정해진 거죠 일종의. 근데 그걸 초과해서 했으면 그건 네가 책임져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네, 되는 요거만 주면 줄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기하급수 늘어난다.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첨언하시겠습니까? 추가로? 요새는 이제 이게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대법원 따르면 2010년도에 23,000건이었는데 2020년에 43,000건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블루오션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왜냐면 보통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자체가 또 다시 뭐 서류를 해가지고 사법 보장하는데 또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소송을 하면은 병원 쪽에서는 무조건 그 지면은 무조건 해요. 이 사람은 계속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뭐 일반 국민이 이겼을 때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요새는 블루오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확정입니까? 확장입니까? 확정. 신청. 왜냐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주문에 보면 판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몇 분에 한다고 했지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그걸 갖고 이제 나중에 안 줬을 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또 이제 권리 의무가 또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또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유 내가 이건데 뭐 굳이 뭐 이 정도 금액 갖고 내가 뭐 하냐 귀찮다. 요새 많이 하는 거지. 요즘은 다 해요. 예. 그게 뭐 예를 들면 약간의 그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소송했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다 할 거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거를 성공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요? 그거는 약간 편법적인 걸 수도 있는데 뭐 대놓고 뭐 그래도 주겠다고 하니까 뭐 그건 서로간에 뭐 약정이야 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왜냐면 당사 입장에서도 내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가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종의 성공 보수 약정을 소송 비용이 받는 걸로 하는 경우도 생겨서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번에 소송 실무라서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사례에서 나갔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의료소송 하다 보면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파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자식이 죽거나 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30 몇 세 남편은 아이를 계속 키워야 되고 1심에서 5년을 끌었는데 또다시 그쪽에서 상소를 하더라고요. 보면 참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이기는 비율도 참 적은데 하고 나면 소송 비용은 좀 의료소송은 의료소송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변호사 비용이 1억 정도로 든다고 저희가 상정을 한 것이 그 이분이 받은 그 상해가 굉장히 중하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과 부탁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항상 뭐 발생하는 문제고. 근데 이거는 뭐 결국 이제 소송 비용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소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 책임이라든가 이걸 조금은 이 피해를 입은 쪽에다가 입은 쪽에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소송을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입증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됐다.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예. 너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런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라면 이거를 강사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공익적인 성격이라면 어떤 사회적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걸 아예 부담하게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간에 자기가 소송을 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게 오히려 보면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뭐 국가든 아니면 지자체든 아니면 다른 개인이든 간에 그거는 어차피 원칙의 문제인 거고 그걸 훼손하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을 해서 했지만 어떻게 불가피하게 질 수밖에 없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변하시겠습니까? 아, 없으면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의료소송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료소송이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 사심합의된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체가 왜냐면 그 하는 비용 자체가 많아요. 계속 보살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조 비용이나 뭐 적극적 손해랑 소극적 손해 자체가 다 너무 높은 거예요. 이분이 살아갈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 여명을 생각해가지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 비용이 아마 속가를 높게 잡아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양측의 찬반 내지는 완화 폐지 이 논리를 좀 들어봤는데 제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그 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또 상당한 것 같고요. 단순히 법을 폐지하고 그냥 유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송 시스템에 대한 재판 청구권과 관련된 이 부분도 좀 손볼 필요가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토론을 했는데 시청자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회적 합의가 또 되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또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이혼, 이기적인 남편 이혼만이 답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출을 좀 늦게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아직 시청자 배심원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표본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해서 반응을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봄 날씨도 좋습니다. 예, 우리 저기 박 변호사님께서는 메이크업을 이제 그 봄처녀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이 립스틱이 뭡니까? 이 코랄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코랄하고 코발트하고 또 헷갈려서 전혀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도 이상해요. 예, 많이 알아도 이상한데 하여간 화사한 그리고 오늘 또 그 남색입니까? 예, 저는 항상 이 네이비 쪽을 선호합니다. 봄인데 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특별히 봄이라고 해서 제 스타일을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방송 참 안 되네요, 제가. 그래서, 옷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소송 실무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좀 다퉈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어떤 구제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던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후 변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쁘신 과정에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